그게 안 나오면 제가 그 드린 원고를 좀그 손대시더라도 읽으시면 돼요. 오늘 뭐 이야기는 여기는 간단합니다. 유도에서 춤과 노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아까 이거 한량무 들어왔습니다. 주셨죠? 여러분 보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네. 그 한국 예술의 가장 그 큰 특질 중에 하나가 춤과 노래입니다. 다른 것도 물론 많이 있어요, 그죠? 시, 서 이런 것도 있지만은 대개는 그 우리 예술이나 미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은 한국인의 춤과 노래, 우리 흔히 말하는 가무, 거기다가 이제 아까 덧붙여진 악기 연주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고, 실제로 보면 그런 것이 세계에 나가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고 있죠. 이게 전통이든 현대든 마찬가지예요.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연속으로 몇 주를 1위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사물놀이가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공연을 했다든가, 그 전에는 리틀 엔젤스라는 우리 전통 문화, 특히 춤과 노래죠. 이거를 세계 전파한 그런 사례들. 지금은 판소리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사물놀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친구들도 있고, BTS의 그 가사를 듣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춤을 췄는데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풍류인이라면 속으로 그냥 감상할 것이 아니고 따라쳐야 됩니다. 저 춤에 힘이 나지요. 그뿐만 아니고 조금 물론 이제 규모가 작아서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장단이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악사와 그 춤꾼이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들을 여러분이 생생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끌어오르는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아마 춤추시는 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는 옆에 악사가 딱 와서 직접 호흡을 맞춰서 장단을 하는 것은 신명을 표출하는데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저는 오늘 그 가학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했어요. 자, 저 이제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할까요? 1분 넘어가나? 네. 자, 제가 하기 전에 두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앞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문장이죠. 아까도 나왔습니다. 혹시 뒤에 있는 영어 문장 아시는 분 있나요?
해석은 다 하시죠? 자, 그럼 제가 여기에 뒤에 있는 문장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기 해밍웨이가 썼다는 설도 있고 아니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전역인 해밍웨이가 썼다.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짧은 소설이다. 6단으로 된 소설이다. 그래서 저 소설을 보고 어떤 그 평론가가 또 거기에 덧붙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설이다. 이제 이해 가시나요? 해석은 다 되죠, 그죠? 아기 신발을 팝니다. 한 번도 신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라면 이 진술이 얼마나 슬픈 거라는 걸 금방 알 거예요. 말하면 저도 지금 보면 이 문장을 설명할 때 가슴이 이렇게 아픕니다. 저게 왜 짧으면서 가장 슬픈 소설이냐? 물론 저 단어만 봐선 몰라요. 그 당시 미국의 문화, 출산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미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가 신고 입을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놔요. 요즘 그 문화가 우리한테는 넘어가 지금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출산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면 모자를 어떤 걸 씌울까, 신발은 어떤 걸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준비를 해요.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샀죠. 샀는데 신어보지 못했어요. 이제 슬픈 소설이라는 게 이해 가시죠? 예.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상력이 발동하잖아요. 어째서 저렇게 되었을까? 아기가 죽었을까? 태어나서 죽었을까? 태어나기 전에 죽었을까? 온갖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떤 텍스트가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 작동이 되지 않아요. 그걸 읽는 사람의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읽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읽어내느냐. 텍스트를 읽는 방법 아닙니까? 위에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면은 최초원이 쓴 저 풍요도에 대한 이야기는 그 77장과 8장가로 되어 있죠. 굉장히 뒤에 또 되어 있잖아요. 결코 이제 적은 양의 정보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중요한 것은 이거. 자, 이런 거를 잠깐만 바쁘지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의 기억이 있잖아요. 사람의 기억은 개인적인 기억이 있고 사회적인 기억이 있죠. 사회 구성은 전체가 체험한 기억을 우리는 사회적 기억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개인적인 기억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은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사회적인 존재랍니다. 예술적에는 좀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조금. 네. 이걸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이렇게 기억되는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세월호, 그다음에 87년대 뭐 민주화 운동, 요 얼마 전에는 뭐 이태원 그런 사건들, 아니면은 대선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그 사회적인 경험 속에서 개인의 경험들이 이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기억이 보면 문서화가 돼요. 그 기억은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하니까 그걸 문서로 표현을 합니다. 그걸 우리 기록이라고 하고, 이런 공식적인 기록, 그래서 그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기록을 우리는 역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기억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것이 기억은 재구성된다는 거예요. 항상 현재 입장에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어릴 적에 어떤 기억을 했는데 그게 생생하게 떠올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인지학자들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것이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에 따라서 빛깔이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굉장히 기뻐요. 그러면 과거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기억도 즐겁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남자들이 술 먹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군대 간 이야기. 여자들은요? 시집살이 이야기잖아요. 시어머니 막 욕하고 하면 신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막 신나게 막 욕을 하다가 그러면은 또 기억이 같은 정서로 돌아올 것 같지만 달라져요.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럼 현재 나는 왜 저런 기억을 떠올리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현재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환경에 부닥쳐서 그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내가 생존을 영위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지금 삐걱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적에는 인간의 가장 큰 궁극의 목적은 생존이라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니까. 그럼 그걸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서 해결합니까? 인간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인간은 과거의 기억.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미래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현재 뭔가 여러분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풍류도란 말이에요. 풍류도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풍류도를 찾아서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현재 여러분의 삶이 풍류도를 필요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풍류도에 대한 정보를 실제로는 획득하고 온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미리 공부를 해서 다 아시고 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뭐 또 저런 소리를 하면 좀 새로운 소리를 했으면 좋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주제로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지금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가 아니고 나중에 맨 나중에 이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자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가학이에요. 아까 삼국사기 그 진흥왕조의 그 위에 화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다음에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혹상마이 도위, 혹상렬이 가, 유호산수, 우원구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그 경주 출신으로 그 화랑에 대해서 공부를 참 앞선 세위에서 굉장히 많이 하신
범부 김정설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이래로 대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화랑의 수행 방법이 상마도의 상열파 유호 산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아니요, 이게 한 장이 어디 사라졌구나.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분은 문화재청에 투구한 원고에서 제가 빼온 건데 지금 이거 조금 문제가 있네요. 뒤에 장이 하면서 인용하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네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책에는 그 인용하는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중에 핵심은 상마도이고 상열과학과 유호산수는 이 상마도이라는 것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고 그걸 하는데 힘들고 하니까 잠시 쉴 수 있는 오락거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대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풍류도를 보는 오해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바빠서 뒤에 결론까지 못 갈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상열가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랑의 본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풍류의 본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범부 김정설의 풍류도 음악에 대한 연애 한번 보시면은 보셨죠? 음악과 무용 이게 바로 춤과 노래잖아요. 춤과 노래가 필수적이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면은 음악이 필수적이었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장단이다. 장단의 기본적인 본질,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은 조화라는 거예요. 조화. 그렇잖아요. 아까도 이제 여기 춤을 추셨지만 여러분 보셨죠? 그러면은 각기 악기가 이제 자기 악기를 연주를 하잖아요. 연주를 하고 이분은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걸 통일시켜주는 것이 장단이었지. 국거리 자진머리 장단에 맞춰서 연주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춤추는 사람은 춤을 춘다. 이래서 범부 선생은 조화야말로 풍류도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풍류도 정신을 보는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범부 선생은 풍류도의 정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화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조화가 가장 잘 실현되는 것이 음악과 춤이다. 음악이다. 그래서 풍류인들에게는 인생관도 음악적이며 심지어는 우주관도 음악적이다. 다시 말해서 내 삶과 우주를 보는 눈이 음악적이었다는 거예요. 음악적이었는데 그 음악적인 것의 핵심이 뭐야 하면은 조화였다는 거죠. 자, 조금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 잠깐 끌어온 거예요. 다산의 악론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 원고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조화를 중시한 거죠. 그런데 여기는 다산의 악론을 제가 왜 끌어였냐면 범부 선생의 그 조화론이 너무 소략해가지고 일반인들이 그 근본적인 천리를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뭐 그렇게 학식이 많은 건 아닌데 그 근원을 쭉 찾아보면은 나중에 유교적인 어떤 예학 사상과 통해 있다는 것을 느껴요. 자, 여기 보면은
음악이 왜 중요한가를 다산에서 다산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악은 조화했을 때 그 화죠. 화는 내면을 화하게 한다. 화는 한자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소리로 화답하는 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화라는 것은 따뜻하다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면에 하늘로부터 받은 품성이 있다고 보잖아요. 유학자들은 그걸 성이라 그랬어요. 그죠? 성이라. 그걸 합쳐서 성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을 따뜻하게 해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 우리 선학들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자연의 이치와 똑같이 된다고 봤어요. 그게 그냥 있으면 내려오면 그대로 추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싹을 받았으면은 이 햇빛을 받고 물을 이렇게 공부하고 해서 키워야 되는 것처럼 이 품성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 품성을 키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따뜻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따뜻한 게 뭐냐? 화인데 그래서 다산은 악은 사람을 가르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된다. 아무리 사람이 논리적이고 냉철하더라도 화가 없으면 덕이 표출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흔히 도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도덕을 꼭 약간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인간이 지켜야 될 원리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사람 몸속에 들어와요. 그럼 내가 도를 체득했잖아요. 그럼 그 도가 어떻게 돼야죠? 바깥으로 표현이 돼야 될까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거잖아요. 영향을 주는 그게 덕이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덕 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덕이 많은 사람이야. 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도가 자라서 내 몸에서 훌륭한 품성을 이루어서 그것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이 덕이에요. 그게 나는 저 앞에 이야기한 접화분생하고도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산은 개인뿐만 아니고 사회도 이렇게 된다. 음악이 없어지니까 형벌이 가중되었고, 음악이 없어나니까 병난이 자주 났고, 음악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원망을 하게 되고, 음악이 없어나니까 사기가 성하게 되었다. 사람 순박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음악이 흥작되지 않으면 교화도 끝내 시행할 수 없고 풍속도 끝내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음악이야말로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성인들이 단순히 여흥을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 그 자체가 도라는 거예요. 음악 그 자체가 도의 경지고 도의 표현이고 내가 음악을 즐긴다는 것은 내가 도의 세상에서 논인다는 뜻입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아까 하는 것처럼 도의를 닦는데 그냥 그 여흥으로 힘이 드니까 휴식을 위해서 음악이 있다. 이런 견해는 적어도 풍류도의 견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범부 선생은 자기의 그런 생각을 화랑외사라는 책을 써서 이 물론 소설과 비슷한 거예요. 화랑외사라는 책을 써서 그 자기가 생각하고 이상으로 삼고 있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이걸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음악에 관계되는 인물은 물계자라는 사람과 백결 선생입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몇 가락 건너가자 백결 선생이 손을 저으면서 아가 내가 생각이 잘못 들었군.
늘 그렇지 않았는데 시방 그게 남창가락이 아니냐? 그 내가 먼저 하던 가락에 내가 붙들렸구나. 안 되지. 제 백가를 지녀. 그래야 제 길수로 들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 요거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결선생은 이야기. 요 이제 앞에 잠깐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백결선생이 금원고 곡을 탔는데 이게 처음 듣는 거고 너무 황홀해서 청관이 그 딸로 나와요. 이순신의 연인으로 나오는 청관이, 그러니까 소설이죠. 소설적인 구성을 했는데 그 청관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내가 한번 검은고를 타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은고를 타는 거예요. 그때 딱 이야기를 하죠. 아가, 내가 생각이 잘못 들었군. 시방 그게 남창가락이 아니야. 네가 하는 것은 남자가 타는 곡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던 가락에 내가 붙들렸구나. 아까 내가 타던 거를 보고 네가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걸 흉내내고 있는 거 아니냐. 안 되지. 제 삐까를 지녀. 그래야 제 길수로 들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범부 선생의 경우는 그 풍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멋이라고 해요. 그 멋이 풍류다. 풍류라는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멋이라고 한 거예요. 멋. 풍류인이다. 멋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멋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 보세요. 풍류는 멋이다. 그래서 그 범부 선생의 풍류는 뭐냐면 하늘과 사람이 통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천인합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인합일.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게 설멋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겉멋이라는 거예요. 멋의 최고 단계는 이 천인합일인데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자기 본색을 잃으면 안 된다. 본성을 잃으면 안 된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본성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자연의 묘리라고 해서 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도록 자연스럽게 그걸 인위적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표출되면은 결국 천인묘합에 들게 된다. 이런 이야기. 자기 본성을 잃지 않고 자기 본성에 맞는 표현 방법을 저절로 터지게 나올 그 경지를 범부 선생은 천인묘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뒤에는 참고하시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요 지금 진술 중에 음악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범부 선생의 입장에서 풍류는 뭐냐면은 멋있는 삶을 지향하는 심성이며 노래와 춤은 멋있는 삶을 구해가는 수행 방법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멋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게 무슨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풍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의 차지예요. 그게 멋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범부 선생은 그 화랑도에 대해서 풍류도에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하랑을 하신 분이에요. 동양고전에 대해서 굉장히 해설하신 분인데 이번에 유동식이라는 분의 풍류도와 예술신학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유동식 교수는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의 관점에서 풍류를 본 겁니다. 그러면 유동식 교수는 풍류도를 어떻게 봤느냐? 일단은 풍류도를 이제 예술로 확장을 해요. 음악과 노래를 춤과 노래를 예술 전체로 확장을 해서 예술은 미적 이념의 행성화를 통해 오타가 났네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창조적 작업이다. 예술은 종교와 함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창조적 활동인데 이 창조는 새로운 것의 탄생을 말한다. 예술로 말미암아 미적 인연과 현실이 하나로 통합될 때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전개된다. 이 이야기는 잠깐 넘어가 볼까요? 자, 이 이야기는 그 유동식 교수는 그 춤과 노래를 영성으로 보았습니다. 영성. 그래서 이 영성이 바로 육신이 아닌 영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을 한다고 보았어요. 물론 이 전통을 어디서 봤냐면은 샤먼에서 봤어요. 샤먼에서 봤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걸러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질문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영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본질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이 하나님과 통하는 영성, 이 영성을 그 유동식 교수는 예술적인 영성으로 보는 거예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식 교수가 볼 적에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그 자체가 예술적인 영성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아름다움의 감각이 없으면 세상을 창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예술적인 영성을 화랑은 춤과 노래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동식 교수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무슨 풍류의 본체라 그랬어요. 유동식 교수는 이제 아까 말하는 범부 선생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일치하는 게 많아요. 많은데 그러나 거기서 조금씩 더 진전된 이론을 펼쳐나갑니다. 아까 그 범부 선생은 무엇이란 무엇이나 천인합일의 경지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했는데 물론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은 이야기를 했죠. 본성을 잃지 않고 그 본성을 제대로 잘 표현해서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어떤 독자적인 그런 것들이 저절로 터지는 것. 무위이화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동식 교수는 무엇은 풍류의 본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은 풍류의 본체. 그러면서 무엇을 몇 가지로 이렇게 무엇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 무엇은 율동성과 생동감을 동반한 흥이다. 그래서 노래와 춤으로 신을 내리게 하는 종교적 체험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무엇에는 초월적인 자유의 개념이 있다. 신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유동식 교수 다음에 나오는 변찰린이라는 그 기독교 풍신학적으로 그거는 이제 한박신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풍류체 자체가 그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신선이 풍류체 자체라고 봤어요. 자, 이제 그러면 신선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신선이라는 개념 중에 그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초월적인 자유라는 거죠. 이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게 영성의 특질이라고 유동식 교수는 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호흡이 맞다는 것은 조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조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유동식 교수는 풍류도를 이렇게 봤어요. 풍류도 자체가 을의 본체고 풍류가 곧 멋이다. 그 다음에 풍류도는 포함 3교를 했는데 그게 양상이라는 거죠. 양상인데 그것이 한으로 나타난다. 한. 우리가 말하는 한이 맺힌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한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교를 포함했다는 것은 더 크게 말하면은 그 인간과 하나님이 합의를 했다는 걸 표현하고 이 말은 인간과 만물이 하나라는 그런 개념, 굉장히 큰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하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풍류도의 작용이다. 분생이라는 말을 여기서 들었듯이 삶이다. 인간답게 사는 삶. 이것을 접하분생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자, 풍류도는 풍류라는 개념이 말하듯이 예술적인 도, 곧 종교 예술적 의리고 이것이 근간이 되어 한국 예술 문화를 만들었고 이것이 곧 우리 한국인들이 인류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소명이라고 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신흥경의 풍류를 잠깐 보겠습니다. 신흥경 교수는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사실은 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은 신흥경 교수는 풍류라는 책에서 이 풍류에 대한 굉장히 폭넓은 개념을 일일이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풍류를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풍류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풍류에는 논리적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 미적 요소가 있고 자연 친화적인 요소가 있고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아까 말하는 풍류의 요소가 어울려서 여러 가지 형태의 풍류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 중에 논리적인 요소가 강한 것도 있고 예술적인 요소가 강한 것도 있고 자연 친화적인 요소가 강한 것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탈춤이 생기는 것이고 판소리가 생기는 것이고 풍물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풍류심, 그 풍류를 즐기고 하는 그 풍류심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중에 이제 그 신흥경 교수는 흥과 한과 그리고 무심이다. 예. 책에 있죠. 제가 지금 너무 급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흥이 가장 중요한 풍류심의 원천이 된다면서 그 대신에요 그 신바람을 흥에 여습니다. 신바람을 흥에 여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면 흥이 신바람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김범부 선생의 그 조화로는요, 그 중용에서 온 그런 내용하고 많이 이렇게 겹쳐요. 거기 해석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천명을 우리가 성이라고 하고 그 성을 우리가 다스리고 그걸 닦는 것을 이제 도라고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하고 이렇게 쭉 해놨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되는 것은 뭡니까? 위지화. 그 발이계 중절 위지화죠. 그 희노애락의 감정을 발휘하지 않는 상태를 중이라고 하고 그것이 발휘가 되었는데 절도에 맞으면은 우리는 그걸 화라고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조화 개념에는 여기서 보세요. 중용에는 조화를 얻은 사람, 중화를 얻은 사람은 도를 지니고 성을 포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부는 한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중용적인 관점에서 우리 풍류도를 받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그 가무강신론이 바로 이제 그 기독교식으로 변형이 되면은 아까 유동식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풍류적인 심성, 그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심성은 영성이고, 영성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나와 그 세계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인류 복지에 기여를 하고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그런 요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흥론은, 흥에는 신바람이 요소가 있는데, 이제 흥은 자발적이라면 신바람은 주어지는 것이라고 봐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세 분을 이야기한 것은 아까 이제 세 분의 학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요약해서 해놓은 것은 이거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춤과 음악은요, 조화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어요. 신은경 교수도 이야기했다시피 유학자의 입장에서 우리 춤과 소리를 들으면 소음이, 그래서 음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죠. 음사, 남녀 상렬지사, 음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 후기에는 성리학자들이 이를 배척했다라고 했는데, 음사라고 하는 것이 음란한 내용이라는 뜻인데, 그게 언뜻 생각하면 뭐 포르노하고 비슷한 건가, 그런 것이 아니고 감정을 절제 못한 것을 음사라고 해요. 음하는 건 넘친다는 뜻이잖아요. 내 정서를 막 내가 주체를 모해서 넘치게 표현하면 이게 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춤과 노래는 유학자 입장에서 보면 음사예요. 음사. 그런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흥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나중에 이제 동안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요거 뒤에 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춤과 노래가 어떻게 생겼는가? 거기도 소개를 해놨죠. 브라이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크로마뇽이라는 책에, 크로마뇽이 현생 인류죠. 호모사피엔스는 그 과거 호미닌, 우리 그 같은 그 전에 있었던 네안데르탈인이나 그 하이델베르크인이나 국경원인이나 이런 사람, 이런 종족하고 뭔가 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뭐냐면 이야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이야기한 제 이야기 기억하나요? 집단 기억. 이야기는요, 중요한 것은 집단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은 집단 의식이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종족이 하나라는 집단 의식이 없어요. 그걸 누가 만드냐? 이야기가 만드는. 그래서 이 크로마뇽에는 이야기하는 재주가 있어서 사냥이 끝나고 동굴에 들어가서 불을 피우고 그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상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언어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겠죠.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제수 추월을 해야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의 문제고, 그 생존의 문제는 역시 뭐였겠어요? 사냥이었겠죠. 그러면 사냥하는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누구누구 조상은 이렇게 용감하게 코끼리를 잡았다. 그럼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신이 나가?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나중에 샤먼의 전통이 됩니다. 빙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흉내를 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벌쩍 뛰어서 주먹도 끼로 찌르고 이런 걸 하면서 이게 춤이 되었을 거예요.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이 집단이 점점 통합돼 가는 거예요. 그죠? 시족에서 부족. 그러면 그 중에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집단의 표준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드디어 민족이 형성되면은 그 이야기가 민족의 신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당군 신화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신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신명에 대한 실제 심리학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신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해요. 신명. 그래서 이제 신명이 어떤 상태인가, 실제로 신명에 도달했다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증적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 신명 체험의 특징은 이래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시간, 공간의 개념이 사라져. 시공간의 개념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전체의 그 기업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가능하대요. 오랫동안 그 수녀나 신부님들의 명상을 그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실제로 명상의 극에 도달하면 시간 개념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자아 개념이 사라집니다. 나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이러면서 이상한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공중에 떠서만 나를 본다. 이런 거까지도 지금은 어떤 영적인 체험이 아니고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걸 다 밝혀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는 광면한 쾌감, 피열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중요해요. 모순된 감정이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 자, 영가무도에 대해서 이야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제 영가무도 이야기를 지금 영가무도 건무하고 이제 제가 풍물 세 가지를 한국의 신명을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들었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감탄사죠. 이렇게 길게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는 가락을 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가가 되는 거고, 여기서 손이 움직이면은 무가 되는 거고, 더 신이 나서 발까지 움직이면은 토가 되는 겁니다. 이 신명의 상승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의 영가무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건무 때문에 이제 오늘 시간이 있으면 제가 건무를 같이 여러분하고 부르고 한번 하려고 했는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 시간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칸춤을 추지만 저의 본심이 아니라 광기가 일어나면서 목공을 들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거는 그 최재호의 아들을 취조하면서 나온 진술인데, 저거는 최재호의 아들이 절에한 것이 아니고 진술한 거를 그 취조하는 사람들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기 광기라는 거예요. 광기. 신명이 이렇게 신명이 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 검결입니다. 거기도 있고, 자, 풍물은 또 이런 형식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 한번 읽어보십시오. 풍물굿은 가장 어떤 공동체적인 신명을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결론입니다. 저는요, 그 풍유도에서 가학은 풍유도인들이 경전이었다. 그게. 그러니까 구태여 말로 쓸 말이 필요 없는 시대의 경전, 춤과 노래로 된 경전이 바로 가학이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동방 문쟁할 적에 옆에 그 머리맡에 두고 한 것이 호메로스였어요. 그러니까 호메로스에서 나오는 대로 그곳을 따라가면서 정복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텍스트가 된 거죠. 자기 삶의 이정표가 된 거죠. 그래서 가학은 풍유도인들에게는 경전이 되었다. 그래서 경전이 항상 옆에 두고 암송을 하듯이 풍유도인들은 춤과 노래를 부르고 도의 세계에서 논의했다. 자, 너무 이렇게 소략하게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고를 보시고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질문이 있으면 끝나고 저녁에도 많이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한 5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급한 질의가 없으면요. 저는 우리 그 장단 자체도 이런 풍류도의 원리에 해당된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감흥을 느꼈어요. 이런 그러니까 그 감흥이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힘차고 씩씩하고 꿋꿋한 기상을 두는 그런 정서라고 합시다. 그 정서는 내가 말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현인 거예요. 아득하다. 그럼 그게 기화가 돼서 바깥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정서로만 남아있을 적에는 이게 접화군생을 뭐하는 거죠? 기화가 돼가 바깥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말하는 이 기화 설명은 동학의 시천주에서 시를 설명한 최재우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신령한 것을 안으로 모신 것, 그 다음에 그것이 바깥으로 기화되어 가는 것을 기라고 한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 장단의 원리도 똑같아요. 자, 아까 내가 그런 걸 느꼈다고 합시다. 그럼 그걸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묘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접하군생을 하면은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금기와 관심에 따라서 다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묘지도가 되잖아요. 자, 이 정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악에서는 보세요. 제가 친 가락은 하나도 같은 가락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통일성을 느끼잖아요. 그게 나는 현묘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기화가 되어 나왔을 적에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것이 그게 우리 음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대해서 거의 습관이 돼 있어요. 체질화되어 있어요. 아까처럼 처음에 그런 같은 가락을 계속 반복하면 지겨워서 그 듣도 않고 보도 안 해요. 가락 자체도 나는 이런 우리의 그 풍류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정신들을 직접 체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나중에 저녁 식사하시면서 많이 쏟으실 것 같습니다. 권오연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